안녕하세요. 너나엑스정부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회사 내에서 뭐 관계 갔다고도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뭐 이 사람들께서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50대 은퇴자가 네. 정리해야 할 두 네. 가지 관계에 대해서 오늘 네.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관계가 어떤 관계이죠? 일단 우리가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뭐 항상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끊어야 할 관계, 첫 번째는 이제 끊어야 할 네. 관계에 포함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퇴 이후에 보면 뭐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수가 과로사한다. 네,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작다 한 모임에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은퇴 전부터 늘 소속돼 있어 단체니까 그냥 전화해서 이번 혹시 뭐 주말에 뭐해? 뭐 특별한 일 없지? 이번 주말에 보자. 네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되게 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군 출신도 그렇고 기업인 출신들도 그렇고 현직에서 이제 은퇴했잖아요. 네. 은퇴하고 나면 예를 들면 사장님이었어. 네. 그러면 은퇴하고 만났는데도 사장님이야. 네. 만났는데도 김과장이야. 이게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원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원히 갑질하는 사람. 특히 뭐 군대 출신인 사람들은 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속된 말로 쌩까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김과장 이렇게 보이면, 잘 지내 이렇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저 자식이 내가 사장인데 감히 나한테 이게 뭐냐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끊어야 할 관계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만나기만 하면 갑질했던 사람. 만나기만 하면, 뭐 회의할 때마다 저 친구가 있으면 막 기가 딸려 막 에너지 다 뺏어가.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굳이 내가 은퇴 이후에도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만나기만 하면 일단 싸움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만 하면 일단 12조야. 그냥 우리가 뭐 덕담 얘기하고 좋은 얘기 나누는데도 만나기만 하면 싸움닭. 야야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이런 친구들 꼭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끊어야 할 관계인 거죠. 이게 건강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직장 상사가 갑질합니다. 뭐를 해도 참아야죠. 그런데 이제 은퇴를 준비하면서는 내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끊어야 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면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은퇴하면 정리해야 될 관계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스마트폰 딱 들고 요 사람 정리 대상이구나. 이거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끊어야 될 대상이지는 않나. 여러분 이거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대상에 포함된 사람이라면 은퇴 이후의 삶은 아마 외로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행동을 보면서 50대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내가 정리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유지해야 될 대상에 포함되는지 스스로 한번 냉철히 판단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뭐 상담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되게 난감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럼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제가 그냥 하얀 백지 딱 주고서 볼펜 딱 주고서 선생님의 지금 현 상황을 스스로 1점부터 10점까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 항목 하나하나에 선생님이 만족한다. 선생님의 시각이 아니고 누구야? 선생님이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에서 만족한다 10점. 불만족하다 1점을 해서 점수 한 점 매기세요. 그러면 자기가 깜짝 놀라요. 이게 5점 넘어가는 항목이 별로 없어. 타인의 시각에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라는 자기가 끊어야 할 관계에 포함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끊어야 될 대상이 정해졌다 하면은 뭐 그냥 거기서 연락처 바로 지우고 카톡도 차단합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은퇴 이후의 네.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점수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점수를 매겨봐요. 네. 이 사람이 5점은 되나, 네. 몇 점은 되나. 네. 그래서 만약에 5점 미만으로 내려가면 끊어야 될 관계인 거죠. 왜냐하면 은퇴 이후의 삶은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끊임없이 어이 김 과장, 어이 김 부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동안 자기는 항상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과감히 선언해. 끊어야 될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카톡 차단합니까? 카톡 차잖아. 전화기 스팸으로 돌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네. 그게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악하게는 하지 않아. 그러면 스팸 차단하거나 카톡 차단하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보면 끝까지 이렇게 갑질이나 정말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관계는 끊어야 될 관계고, 그 두 번째 관계는 뭡니까? 뭐 당연히 반대겠죠. 유지해야 될 관계겠죠. 근데 이제 유지해야 될 관계는 굉장히 자기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이 친구랑 유지해야 될 관계라고 생각해. 근데 상대방이 나를 유지해야 될 관계로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자기 입장에서 내가 나가는 모임도 되게 많잖아요. 네. 만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유지해야 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네.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적은 없는지 이게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네. 내가 꼭 주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주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물에 물 타듯이 있는 사람. 그렇죠. 의견을 물어보면 몰라. 뭐 그냥 니들이 생각하는 사람 이것보다 정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예스 노고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할 걸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그래 저 친구를 만나면 야 투명해서 좋아 깔끔해 그래 뭐 예스 노로 분명하잖아. 네. 이러면 뭐다 우리가 그 사람이 유지해야 될 생각. 내가 막 고민돼가지고 네. 예를 들면 공무원 장관이 만났을 때 공무원 장관이 자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글쎄요. 알아서 하세요. 정리 대상입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명확히 생각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 건데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저라면 그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관계 중에서 이제 제가 만났던 특이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제가 또 몇 가지 제가 좋아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사실 그 모임에 낯선 곳에 누군가의 소개 없이 혼자 덜렁 인풋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이 낯가림이 심한 사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끔 특이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와, 이 친구들 정말 열정 대단합니다. 열정 대단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 모임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남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유지해야 될 관계에 포함돼요. 그럼 저 역시도 그 친구하고 지금 통화하고 이러지만 그런 친구들 옆에 가고 싶죠. 그런데 그런 좋은 모임에 와서도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임 안에는 있지만 별로 관계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정말 내가 끊어야 할 관계도 생각하고 그다음 유지해야 될 관계도 생각하는데 나는 어디에 포함되는가 이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야기 들으신 분들이 너무 이거 인간관계 계산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에 영상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끊어야 될 관계에 있는 나에게 늘 갑질하고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하고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이 은퇴 이전의 삶과 그냥 쭉 연결돼서 계속 내가 우울해요. 그래서 은퇴 이후의 삶은 자기 주도적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명확히 해놓는 게 좋다. 우리가 이걸 보고 좋다 나쁘다 이분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A라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 좋다고 생각하고 누군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가 이거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걸 끊어야 되는 거지. 말해야 되는 굉장히 뭐예요. 그래서 50대 이후 행복한 은퇴를 꿈꾼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은혜의 관계인가 유지해야 될 관계인가를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중요한 것보다 자기 자신은 타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이 끊어야 될 관계에 포함되는지 유지해야 될 관계에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은퇴자가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끊어야 할 걸 끊고 유지해야 될 걸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와 나의 투자 공부는 주식, 부동산, 경제 일반,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너와 나의 투자 공부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